팍팍한 일상에 잔뜩 굳어있는 표정의 우리. 하지만 순수하고 따뜻했던 날들의 그 기억 하나에 슬며시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기억 우리 함께 공유하고 나눠요. 그리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여기부터라. 그때 우리. 믿고 듣는 우리의 래피 삼촌, 시사부터 상식 노래까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래피 삼촌 오늘도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래피 나왔습니다. 네, 예, 삼촌 오늘 밖에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아요. 약간 덥네요. 네, 오실 때 좀 더우셨나요? 예, 제가 그래서 지금 반팔을 입고 있는데 네. 이제는 좀 따뜻한 계절이 오지 않았나. 아니 이제 곧 이게 이제 여름 올것 봄은 같아요. 사실 금방 스쳐가 버려요. 네네. 훌쩍 지나가고 이제 네. 또 여름이 곧 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저희가 또 그 97년도로 여행을 떠나볼까 해요, 삼촌. 네. 1997년. 예. 정말 이때 당시 빼놓을 수 없는 그 IMF 외환 위기의 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때 당시 래피 삼촌은 뭐 하고 계셨나요? 저는 23살입니다. 23. 예, 이때. 네. 95년에 제가 군대를 입대해가지고 어. 97년에 제대를 했죠. 막 제대한 해에 외환 위기가 그렇네요. 터졌네요. 예, 그렇네요. 네. 보니까 예. 좀 기억들이 좀 있으세요? 많죠. 좋습니다. 예. 그 이야기들 잠시 후에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이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저 중학교 때 공부 안 했어요. 예, 놀았어요. 맨날 놀았어요. 말도 안 듣고 예. 진짜 사춘기를 심하게 알아가지고 네. 저는 부모님께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이때 당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굉장히 힘드셨을 건데 아하. 그걸 몰랐어요. 모르죠. 네. 예. 그래서 이때 당시 저는 외환 위기가 아니라 제가 위기였기 때문에 네.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또 그때 이야기들 나누면서 추억 여행 떠나보도록 하죠.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우리 삼촌의 추천곡 한 곡 들을게요. 오늘 날씨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약간 녹아내리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날씨를 대비해서 제가 또 하나 만들어 놓은 노래가 있습니다. 네. 노가라는 노래고요. 네. 블리스와 엘리 러브라는 뮤지션이 함께한 노래 노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블리스 엘리러브의 노가 듣고 왔습니다. 삼촌, 그럼 이제 97년도로 한번 여행 떠나볼까요? 예, 네. 97년을 가기 전에 한 94년부터 4년부터 갈까요? 몇 가지 하나 이제 좀 짚어가면서 한번 네. 보죠. 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좋습니다. 일단 1994년에 이제 X세대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X세대. 네, X세대. 오랜만에 듣네요. 기억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95년에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엄청난 히트였죠. 큰 인기를 예. 얻게 됩니다. 그리고 95년에 케이블 방송이 생겼어요. 개국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1996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OECD에 가입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H.O.T의 전사의 후예가 나와요. 또 그 엄청난 그룹이 그때 예. 나오는군요. SES의 I'm Your Girl 이때 또 나오고. 네. 96년에는 이제 음반 사전 심의가 철폐가 됩니다. 철폐가 됐는데. 이때는 뭐냐면 음반이 나올 때도 심의를 받았어야 돼요. 지금은 음반 내는 거는 누구나 다 낼 수 있어요. 이제 방송은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음반 사전 심의가 이제 철폐가 됐다. 네. 96년에. 그 다음에 이제 97년이 나옵니다. 네.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되죠. 97년이 외환 위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IMF로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제 IMF 이렇게 부르죠. 네네.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의 줄임말, IMF로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외환 위기를 부르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냥 국제통화기금의 줄임말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외환 위기 당시에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외환 위기로 인해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가가 부도가 나서 IMF에 그러니까 일종의 빚을 진 거죠. 네, 돈을 빌렸다. 네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네. 이 외환 위기가 정말 하루아침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아무 전조 증상이나 이런 게 없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이 또 강세고.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또
환율에도 또 영향을 많이 민감하고 미치죠. 예. 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그래서 그 외국 자본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네. 외국인이 투자했던 것들이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죠. 네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외국의 자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뭐 금융 정책을 잘 하지 못하기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 너무 이제 과잉 투자를 많이 하기도 했고, 뭐 이런 요소들이 이제 점점점 커지면서 네. 부도가 나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 희정 씨, 은행이 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은행이 가장 무서워하는 예. 거요? 예, 예. 은행이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은행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 뱅크런이라는 거거든요. 뱅크런. 뱅크런. 네네. 그게 뭐냐면 희정 씨하고 저하고 두 명이 은행에 예금해 놨단 말이죠. 두 명만 있다 치면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둘이 가서 그동안 예금했던 걸 다 찾아가 다 버린다. 빼버려. 이게 바로 뱅크런이 되는 예.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웃긴 게 은행에는 이 돈이 없어요, 별로. 이 지불 준비율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급 준비율 이런 게 있어 10%만 두고 네네. 나머지는 또 다 대출을 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게 다 인출을 해나간다. 음. 이런 사건이 생기면 이제 영향이 크죠. 큰일 나버리는 예. 거죠. 예. 그러게 말이에요. 자, IMF.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 이때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요. IMF 외환위기 몇 달 전 기사만 해도 뭐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상황이 좋다. 예. 뭐 한국 경제 전망 뭐 밝다. 뭐 이런 네. 기사가 많았기 때문에 네네. 더욱 갑자기 닥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그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고 조정이 되죠. 이러니까 이제 해외 자금이 급속히 유출이 돼 버렸다. 이런 게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내용이 아닌가 맞아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보면 97년도가요. 뭐 우리나라도 위기였고 그 예. 아시아 지역에 좀 이런 위기들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태국이 출발이었죠. 태국이.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폭탄을 직격탄을 맞게 된 맞았고, 거죠. 예. 예. 뭐 중국, 일본 등도 영향을 미쳐서 그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이제 대부분 다 좀 위기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뭐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어떤 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 네. 막 그러니까 그 확장하느라고 외국 자금을 또 끌어다가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IMF 사태가 벌어지니까 환율이 급등하고, 그럼 이제 차입금을 또 갚지를 못하고, 네. 또 이제 계열사들의 이제 상호 또 보증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부도가 연쇄적으로 막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저도 기억을 하는 게 그냥 자고 일어나서 TV 틀고 뉴스 예. 틀면 그냥 어디 뭐 재계그룹 몇 위가 부도가 났습니다. 뭐 자금난으로 끝내 부도가 났습니다. 네. 줄줄이 부도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발표가 됐던 게 97년 1월 23일에 그 자산순위 14위였던 대기업 네. 한보철강이 부도 처리가 되면서 그 한보철강. 이후로 이제 줄줄이 사탕처럼 예. 모든 기업들이 다 부도가 난 거죠. 야. 그래서 뭐 주식 폭락하고 뭐 환율 끝도 없이 오르고 정말 그 위기의 상황이 온 거였습니다. 이 당시 IMF 때 만들어졌던 신조어들이 몇 개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떤 게 있나요? 이태백. 이태백 20대 네. 태반이 백수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38선. 38선. 예. 38세까지만 직장에서 근무한다. 뭐 뭐 이런 뜻이고.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이거죠. 4호정. 예, 45세가 정년이다. 5,6도도 있었어요. 5,6도. 56세까지만 56세까지 근무를 하면 도둑놈이다. 이래가지고 5,6도. 이런 것도 이제 생기고 이런 신조어가 생겼다는 게 참 슬프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IMF 때 이제 회사를 다니셨던 우리 부모님들이나 네. 아니면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직격탄을 맞았죠. 뭐 아무래도 직접 진짜 체감하지 않았겠습니까? 직장에서 이제 부도가 나니까 잘리기도 하고, 예. 뭐 사업하셨던 분들은 순식간에 뭐 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IMF 때 이 키워드 또 중요한 거 한 두 개만 얘기하자면 이거잖아요. 구조조정, 정리해고 네. 이런 거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 추억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6345번님께서도 1997년 11월 4일 원달러 환율 965원. 그리고 12월 23일에 원달러 환율은 1,960원. 환율이 엄청나게. 엄청났죠. 그리고 문보인님께서도
그 당시 금 팔아서 나라 경제 살리자고 해서 금 한돈 어머님께 드린 거 팔았는데 후회 막급입니다. 하셨네요. 예. 뭐 이때 당시에 뭐 금반지, 뭐 예물 이런 거 파셨던 분들 너무 많았죠. 예. 그리고 이제 X세대였다고 문자 주신 분도 계시네요. 9898번님. 예. 저 X세대입니다. 저하고 비슷하겠는데요. 네. H.O.T 왕팬이었어요. 금모으기 운동했었죠. 라고 보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때 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저희 PD님께서도 후일담을 드려주셨는데 이때 당시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학교에 휴학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렇죠. 이게 이제 IMF 휴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이제 집안이며 뭐 안팎으로 힘들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등록금이나 뭐 하숙비 이런 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했었던. 예.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1998년 3월에 네. 서울의 한 대학교 법학과 전공 필수 과목이 30명이 이제 강의를 받는 수업인데 네. 정작 등록한 학생이 5명에 불과해가지고 어머나. 이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했던 거죠. 예. IMF 휴학. 그러면서 이제 등록도 못하고 하니까 이때 당시 그냥 차라리 군대를 가자.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약간 도피성 군대 입대. 그래서 이때 아마 입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을 거예요. 이때.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입대하고자 하는 사람 경쟁률이 무려 19대 2였다고 합니다. 이 군대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상황이 정말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시고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당시 또 이 노래가 많은 분들에게 좀 힘이 됐었던 그런 곡이 아닐까 싶어요. 강산의 목소리입니다. 넌 할 수 있어. 이미정의 고백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우리 래피 삼촌과 함께 추억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97년도로 돌아갔어요. 네. 이때 당시 외환위기 때 추억담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와 카톡 댓글 주시고 계시는데 6345번님은 금모으기 운동 생각나네요. 대단했었는데 하셨고요. 7587번님께서도 금모으기 운동할 때 한국인의 단결력 정말 대박이었죠. 네. 그 어떤 감동보다 더 컸던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금모으기 운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안 할 수 없죠. 정말 대단했어요. 외환위기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어떤 나라도 사실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죠.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 금모으기 운동을 외신 보도하고 대단하다 극찬하기도 했었죠. 국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이건 정말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뉴스 보도에서요. 그 금 이제 팔려고 나왔던 이제 부모님들 뭐 여러분들이 나와서 줄을 엄청 길게 섰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 또 나이 어린 분들은 뭔 일인지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금을 내놔가지고 해외로 내다 팔자. IMF에 빌린 달러를 우리 빨리 갚자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국채 보상 운동인 거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장롱에 숨겨뒀던 뭐 돌반지, 그게 다 진짜 소중한 금들인데 너무 소중하죠. 그냥 금반지가 아니잖아요. 가락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팔았던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근데 이제 모였던 그 금으로 해서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351만 명이 참여를 해서 대단합니다. 약 227톤의 금이 모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당시 22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22억 달러. 1998년 1분기에 자동차 수출 대금이 21억 2천만 달러라고 하니까 그걸 뛰어넘네요. 뛰어넘는 거죠. 얼마나 수출 대금보다도 더 많은 금을 모아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 거죠. 엄청나게 상징적인 일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우리 랄라 수인님께서도 그때 엄마가 제 돌반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다는 것에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뿌듯하시겠다. 큰일 하신 거예요, 진짜. 우리 또 랄라 수윗의 부모님 같은 분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조기 상환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금방 갚은 거죠. 그러니까 2001년도에 이제 외환위기가 이제 종결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금방 갚게 되고 또 우리 찐이님께서는 이렇게 또 댓글을 주셨거든요.
IMF 때 유난히 추웠던 것 같아요. 집에 석유가 없어서 아빠께서 말통 하나를 들고 오셨던 기억이 나네요. 유가가 폭등해서. 예. 네, 이때 당시 정말 엄청났는데 실제로 그 외환위기 직전에요. 주유소에 자동차가 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는데요. 네. 주유소에 네네.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환율이 급등해서 유가가 오른다 뭐 이런 소식을 접하고 그 전에 차에 기름 넣어두려고 사람들이 엄청 모였던 거죠. 네,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러다 보니 뉴스에서 이제 자살 소식이 많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사실은 이게 제일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네. 예. 자살률이 좀 엄청 높았고 실제로 그 통계청이 놓은 자료를 보면 참 상당했죠. 네, 그런데 1998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인구 10만 명당 19.9명. 네. 90년에 9.8명에 비하면 2배 이상이 증가한 거죠. 근데 또 참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요. 네. 98년 6월 23일에 위령제가 열렸더라고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IMF 구제금융 이후에 실직이나 실업으로 인해서 비관 자살이 총 72건이었다고 해요. 네. 엄청 많죠. 그래서 이분들의 넋을 달래는 위령제까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까지 번지다 보니까 네. 문화계 역시 맞아요.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죠. 예. 약간 좀 여유도 있고 먹고 살만할 때 좀 문화계가 꽃 피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 공연 기획사들이 가장 먼저 또 타격을 받겠죠. 네. 근데 또 이때 당시에 생각해 보면 우리 삼촌이 초반에 얘기해 주셨지만 아이돌 가수들이 인기를 많이 끌었던 해이기도 했어요. 그래요. 예. 뭐 기억하시는 뭐 H.O.T.나 네. 핑크, 뭐 SES 뭐 이런 가수들. 또 요런 그 또 문화계 현상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때 이런 얘기가 또 있네요. 1998년에 메탈리카가 내한을 하게 되는데 네. 환율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기획사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메탈리카 측이 개런티를 네. 25만 달러를 깎아줬다고 하는. 25만 달러를 깎아줬다고요? 엄청나네요. 역시 그 메탈리카는 대형 그룹이에요. 대인배입니다. 대인배. 예.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 텐데 이때 당시에 또 인기를 많이 끌었던 그룹, 요 그룹 빼놓을 수 없죠, 삼촌. 핑클의 노래 내 남자친구에게. 이때 당시 핑클의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죠. 네. 난 내 거야 하면서 새끼손가락 춤도 기억이 나고요.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문자 게시판 보다가 제가 이 단어를 하나 봤는데 IMF 신조어를 보내주셨는데 캥거루족은 뭐 이해가 돼요. 네. 뭐 IMF 베이비 이것도 뭐 알겠는데 장노라는 단어가 있길래 장노. 뭐 오타가 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실. 근데 노래 나가는 동안에 찾아보니까 장기간 노는 사람 요거를 장노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 IMF 때 이제 막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정말 힘들었잖아요, 취업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기간 노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슬픈 신조어네요. 장노라고 불렀다고. 그러면서 캥거루족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부모님 틈에서. 그리고 이제 유턴족도 생각나네요. 우리 6345번님이 하셨는데. 유턴족. 네, 이게 뭐냐? 국내 취업난 피하기 위해 해외 유학 갔다가 환율 폭등으로 돌아온 사람들. 근데 보니까 이때 당시에 뭐 다들 힘들었지만 의외로 돈을 버신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누구냐면 환율이 한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이민을 가려고 돈을 미리 바꿔놨던 사람들 있죠. 이분들이 다 대박이 나셨던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바꿔놨으면 한 달 사이에 2,000만 원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걸로 그때 당시 집을 사서 또 대박이 나고 이런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가 한쪽이 웃고 있으면 또 한쪽이 울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8376번님께서도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IMF 때 중학생이었는데 애들이 막 반에서 울고 달래주고 하던 기억이 납니다. 전학 가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사정을 차마 물을 수 없었어요. 다들 이겨내고 잘 살고 있으리라 생각하려고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 이제 반 친구들이 어느 날 이제
학교에 오면 막 네. 울상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무슨 일이야 물어보면 모르겠고 그냥 엄마 아빠가 너무 그쵸, 뭐 힘들어 하신다. 아무래도 이제 타격을 직접 받은 네, 부모님이 네. 있을 경우에 맞아요. 그런 기억 저도 있고요. 7587번님께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주셨네요. 야, 이거 대단한 정보인데요. 네. 당시 김건모 씨는 네. 트로피에 붙어 있던 이때 한참 김건모 씨가 또 인기였잖아요. 트로피에 붙어 있던 금을 다 떼가지고 182돈 가량의 금을 헌납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런 고급 정보. 네, 금모으기 운동에 또 이렇게 동참을 하셨군요. 고백 라디오의 애청자분들은 이 정도예요. 네, 수준이. 정보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예, 제보 감사합니다. 예. 우리 후일담을 보니까 김건모 씨가 그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돌려받지 못했대요. 뭐 어쨌든 좋은 일 하시긴 하셨네. 어쨌든 좋은 일 하셨네요. 예. 그 김건모 씨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가수들도 그 이제 이때 당시 분위기를 반영해서 좀 희망을 주는 노래들 많이 발표를 했었죠. 프로젝트로. 어떤 노래들 좀 기억나세요, F3초? 일단 저는 사실 이 때쯤에 펑크록이 좀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뭐 Crying Nut이라든지 No Brain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팝송 중에 사실 IMF 팝송이라고 불렸던 노래가 있어요. 상당히 특이합니다. 팀 이름이 촌바완바라는 팀이고요. 그래요? 노래 제목은 Top Thumping이라는 노래인데 이런 노래 I get no down. 기억나요? 기억나죠? 이 노래가 사실 IMF 팝송이었어요 이때. 그때 당시 유행했군요. 시기도 이때였고 그 팀이 항상 그 뭐랄까 좀 주제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변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일단 그런 것들이 좀 기억나고. 그 프로젝트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을 위로하는 노래를 만들자라고 해서 많은 가수들이 모여서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하나되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나되어. 뭐 우린 해낼 수 있어. 벌써 뭐 하나 되고 싶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때 당시 대형 가수들 다 모였습니다. 뭐 김정민, 엄정화, 조성모, 포지션, 이승환, 이선희, 김건모, 김경호 뭐 등등등. 사실 이분들을 우리가 개런티를 주고 한 자리에 모으려면 이게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또 좋은 일을 위해서 국민들께 힘이 돼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분들도 하나가 됐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있는 게요. H.O.T의 빛이라는 노래도 있었어요. 빛 있죠, 빛.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다 함께 손을 잡아요 이런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도 보면 뭐 멤버 각자가 연기를 하는데 뭐 장우혁 씨는 뭐 비행 청소년이었다가 뭐 이제 결국엔 다시 잘 돌아오고. 뭐 이제 또 한 멤버는 동생이 아파서 소년 가장으로 뭐 일을 하고 있고 뭐 또 부모님과 불화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막 차딱지 붓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가사를 보니까 이제는 힘들어도 지쳐도 쓰러지지 말고 당신의 내일을 생각하며 일어나요. 사업에 실패했어, 사랑에 실패했어,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쓰러뜨릴 순 없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시대상이 반영이 된 거죠. 그렇네요. 강타 씨가 힘들어하던 국민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저는 몰랐네요. 자,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노래 삼촌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H.O.T의 빛. 듣겠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또 이 노래 듣고 많은 분들이 또 힘 얻으셨을 것 같아요. H.O.T의 빛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뭐 금모으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또 우리나라가 조기 상환을 하게 되죠. 아까 오히려 이때 덕을 봤던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남성 전용 미용실이 있거든요. B 클럽이라고. 그게 이때쯤에 등장했었어요. 그래요? 이때쯤에 등장했습니다. 뭐 좀 저렴한 가격으로 머리를 그렇죠. 저렴하죠. 이때 당시도 그게 나왔군요. 이때쯤에 시작됐어요. 이게. 보니까 머리도 그 셀프로 감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싼 거예요, 그게. 감아주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기 상환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결국 2001년 8월 23일에 마지막 빚을 다 갚고 IMF 관리 체제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IMF라는 걸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IMF는 국제 통화 기금을 말하는 것이다. 영어로 하면 이제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라고 하죠. IMF. 워싱턴에 있고요. 1944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세계 189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1955년에 가입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지금 또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네. 이때 당시를 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어머님, 아버님의 추억을 좀 같이 상기시켜 보면서 예. 오늘도 래피 삼촌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그때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또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네. 버텨주었고 또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덕을 받은 게 아닌가 맞아요. 생각해 봅니다. 네, 그때를 또 잘 견디시고 보내셨던 모든 분들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예. 잘 견디셨다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래피 삼촌과 함께 추억 여행 떠나봤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우리 삼촌을 만나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그 나우앤유의 하나 돼요. 하나 돼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삼촌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